177. 헌정주의. 액턴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는 신랄한 격언으로 널리 기억된다. 그는 자유의 역사에 대해 평생 연구한 영국 최고의 학자였다. 그는 신생국 미국에 대해 이렇게 썼다. 유럽은 자유국가의 고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일견 평범한 생각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신경을 쓰면 되고 국가는 통치 행위를 통해 하늘의 책임을 진다는 생각. 고독한 사상가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잠겨있고 라틴 책 속에 숨겨져 있던 생각들이 인간의 권리라는 칭호 아래 세상을 개혁할 운명을 진 정복자처럼 세상에 불쑥 나타난 것은 미국에서였다. 로드 액턴. 미국의 독립과정에서 만들어진 헌법체계는 이전에 없었던 미국의 발명품이다. 이 발명품은 전 세계로 전파되어 헌정주의를 정착시켰다. 본토 영국의 1767년 의회는 제한될 수 없는 의회 주권의 원칙에 따라 의회 다수파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본 어떤 법이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선언을 발표했다. 자유체제의 전통이 영국에서조차 퇴색되던 시기, 신대륙 식민지에서 그것은 공포의 격렬한 외침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식민지 미국인들은 운 좋게도 최고 수준의 자유주의 철학자를 유럽 전체보다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국 의회에 대표되지 않았다는 점에 저항했을 뿐 아니라 의회 권력의 어떤 제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반대했다. 의회는 더 높은 원칙에 의한 권력의 법적 제한이 적용되는 자유정부의 이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영국의 휘그당 지도자들로부터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상속되었다.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은 확고히 믿었던 영국 헌법이 실체가 거의 없고 의회의 주장에 대해 성공적으로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헌법을 영국과 달리 성문 헌법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고정헌법, 픽스드 컨스티튜션, 이 모든 자유정부에 필수적이며 헌법은 제한된 정부, 리미티드 거버먼트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본 교리로 간주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헌법이라는 제도 속에 설계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로부터 메이플라워 협약이나 식민지 헌장들과 같이 정부의 권력을 정의하고 제한하는 문서들을 마음 깊이 숙지했다. 식민지 사람들에게 자유란 어느 누구도 자의적, 독단적 권력을 소유해서는 안 되도록 정부가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구된 행동에 대해서만 권력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헌법에는 국가기관들의 권력이 어떻게 할당되고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각 기관은 추구할 대상이나 목표뿐만 아니라 그 기관들이 채택할 방법에 관해서도 그들의 힘을 제한하게 될 것임을 기술했다. 따라서 헌법의 개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기관들의 권한이 헌법이라는 문서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는 정부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헌법은 입법부와 정부의 부처들에 의한 모든 자의적 행동으로부터의 보호와 국민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로 고안되었다. 헌법은 입법자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의 상위법 개념을 갖는다. 원래 상위법 개념은 18세기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신의법, 자연법 또는 이성의 법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생각은 아니지만 신대륙 미국인들은 이 상위의 법을 종이에 써서 명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실현했다.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즉각적인 목적은 항상 크게 보이고 장기적인 이점을 희생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서의 헌법이 필요한 것이다. 특정 법률은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어긴 입법은 헌법 소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게 구상했다. 헌법 체계는 국민의 의지에 대한 절대적인 제한이 아니라 장기적 목표에 즉각적인 목표를 종속시키는 성격을 갖는다. 민주헌정제도는 다수결에 의해 권력 구도가 자주 변할 수 있다. 다수당은 언제든지 소수당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임시적 다수다. 그들이 즉각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일반 원칙인 헌법을 무시한다면 자유체제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헌정주의란 모든 권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에 따라 행사될 것이라는 이해에 의존하며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선택된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옳은 일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권력자나 기관이 헌법의 일반 원칙을 어기는 순간 그의 권력은 대표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헌주의의 요점은 미국에서처럼 입법부가 일반 규칙인 헌법에 구속된다는 것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국 의회는 다수를 점했다는 것이 아무 법이나 만들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인 양 행동했다.
애석하게도 아직 한국은 헌정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다. 지금까지 헌법이라는 일반 규칙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는지 생각하면 우리는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 있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다. 오직 선동정치가만이 국민이 보유한 헌법이라는 일반 원칙이 일시적인 다수의 힘에 부과하는 제약을 반민주적, 엔타이드모그래틱이라고 공격한다. 현재 한국의 거리에는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것은 민중, 다수가 원하면 헌법이라는 일반 원칙도 필요 없다는 것이고, 이는 전형적인 선동이다. 이런 반헌법적 행태가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위회는 범죄 협의가 있어 사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를 보호한다며 수많은 방탄 법안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권력 분립이라는 원칙을 단숨에 법률로 무력화한 사례는 공수처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 선거법은 일종의 헌법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일반 투표에서 요구되는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는 사전선거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은 헌정주의를 파괴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또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의 입법 내용을 다시 위회가 심사하겠다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어느 무모한 정치인이 야당과 야합하여 국회를 통과시켰다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다수의 위력으로 통과시키겠다며 다시 상정된 것이다. 미국 독립 당시 새로운 신생국 미국이 자신에게 부여한 헌법은 권력의 원천에 대한 규정일 뿐 아니라 자유의 헌법 즉 모든 자의적인 강제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으로서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그들은 헌법을 제정하며 정부가 사람의 정부가 아닌 법의 정부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헌정주의에 대한 미국의 실험이 놀랍도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정부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실험이며 우리는 그것이 모든 지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이 자유헌정의 근본 원리를 무시하려 들면 헌법은 차츰 무력화될 수 있다. 사실 상이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들은 거의 성문헌법의 구색을 갖추었지만 이를 제대로 실현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의 헌정주의 수준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볼 일이다.